와이드님 생각하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응급실에서 가장 빠른 진료를 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일단은 그 구시대적인 상황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소리 크면 빨리 봐준다. 뭐 시끄러워서 보안 선생님이 먼저 갈 겁니다. 그거는 조금 옛날 생각인 것 같고. 응급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제 프리패스급으로 빨리 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평일 외래 진료 시간대를 이용하면은 어떨까? 하지만 사람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플 순 없잖아요. 맞아요. 이왕 아플 거 평일 외래 보는 그런 시간에 아프자 해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응급실 이용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3시? 이제 외래나 특정 새벽 시간 그런데 네. 권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하나요? 비응급 환자 기준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면은 한 2, 3만 원대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맞죠. 일단 비용은 7, 8만 원이 부과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환자 부담률이 달라지는 거죠. 지역센터 이제 예전에는 4만 원대였는데 어느 순간 5만 원, 6만 원대도 보더라고요. 관리료가 기준이 있지만은 병원마다 조금 미묘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비용 말고도 응급 의료 전문의 진찰료도 따로 있고 응급 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그리고 중증도 분류 선별료 검사 없이 단순히 진료보고 처치받고 약받고 기관하는 가정하에 이제 만약에 경증 비응급인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은 생각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응급실을 빨리 볼 수 있는 3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119를 타고 오면은 응급실을 빨리 볼 수 있다. 맞나요? 오해입니다. 대신 병원 오는 길은 빨라질 수 있죠. 맞아요. 병원 오는 길은 빨라질 수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빠른 건 맞긴 하네요. 일단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야 이렇게 따지면은 병원 근처 사는 사람이 제일 응급실 빨리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네요. 119를 타고 와도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응급실 사정에 따라 달라요. 웬만해서 경증 환자는 119를 타고 와도 이미 응급실이 포화 상태면은 대기 시간이 발생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응급인 거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심장이 두근거려요, 막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흉통 이런 걸로 분류가 돼서 이제 3군이 찍히죠. 딱 했는데 EKG 이런 걸 다 찍어봐. 바이탈도 너무 괜찮아. EKG도 정상 리듬이야. 한 3시간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더 할게요. 좀 나쁘고. 일단은 맛보기로 좀 하다가 이제 아니라는 게 판별됐으면은 이제 좀 다시 기다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응급한 사람 우선을 봐준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응급하다. 진짜 응급한 증상은 아닌데 그 의학적으로.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내가 응급이야 응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보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응급이야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그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함정들이 있거든. 내가 응급이야. 그럼 뭐 때문에 응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거든 내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119까지 타고 왔는데 내가 응급이 아니면 너가 응급이고 저기 숨 안 쉬는 사람이요. 어르신은 말씀도 지금 잘하시고 목소리 들을 게 크신데 뭐가 응급이에요? 이런 걸 또 감별할 수 있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또 필요하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게 활력증 측정하는 거고 혈압, 맥박, 체온, 산소 수치 같은 거 이런 걸로 1차적으로 또 거를 수가 있고 속이려고 해도 이렇게 다 거를 수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들이 몇 개 있죠.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걸린다.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괜히 내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검사해보니까 걔한텐데요 이러면 되면은 자기는 찐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얘가 아니라 하니까 환자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픈 거는 그렇게 과감 없이 일단은 얘기를 다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혈압을 재든 뭐 피 검사를 하든 그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건 저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또 안 아픈데 내가 이거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마셔요. 괜히 또 오진이 나고 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입구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일단 환자가 오면은 혈압을 재고 이렇게 분류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의사 선생님한테 넘겨줘요. 의사 선생님 그걸 보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응급한 건지 안 한 건지. 세 번째로 모두가 자는 밤 시간에는 조금 이용하기 널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밤에는 널널한 편인가요? 밤은 낮보다는 널널하죠. 밤에는 조용합니다. 한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일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만큼 인력도 덜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낮 시간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서 밤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것도 케바케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밤에는 응급실 말고 하는 병원이 잘 없기 때문에 야간에 뭐 하는 그런 지정된 병원이 있긴 하지만은 응급실로 수요가 몰리거든요. 맞아요. 보통 병원 정견무 시간에 이제 병실 조정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출근해가지고
가지고 병동 환자를 회진하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퇴원 처방을 내거나 아니면 환자 사정으로 이제 자의 퇴원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걸 이제 평일 낮 시간에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이제 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 의사도 밤에 없거든요. 당직 의사는 있지만은 네. 그 담당 주치의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퇴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퇴원을 못 시켜주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인해가지고 밤에는 병실이 없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맞아요. 아침까지 쭉 대기했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서도 환자를 수용할 때 병실이 있는지 그런 걸 따지고 언론 같은 걸 보더라도 중환자실이 없어가지고 이 환자는 못 받는다 그렇게 또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밤에 진료를 보더라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못 볼 수가 있다. 네. 경증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을 것 같지만은 응급한 그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제가 응급실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권역센터가 아니고 지역 응급센터를 이용하면 돼요. 일본은 규모가 작으니까 의료 환경이 열악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권역센터는 이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응급의료센터 나름 기준이 있어요. YG님 같은 경우에도 지역센터에서 권역센터로 이렇게 승격한 응급실이잖아요. 네. 지역센터 중에서도 권역으로 승격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의료진을 갈아놓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방법이 있네. 근데 진짜 권역으로 가야 하는 환자다. 중증이다.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권역센터까지 가는데 생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면은 일단 중간에 멈춰가지고 이제 지역센터에서 어떻게든 응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급한 불은 끄고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지방병원에 환자들이 준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약간 권역을 대학병원처럼 생각해보고 이제 지역센터를 지방병원처럼 생각하면은 약간 그만큼 환자가 덜 몰리니까 대기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센터 평가는 모르겠고 응급의료기관 이제 센터 그 밑에 단계 그것만 되지 말자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곳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을 경계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종사자가 아니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곳인지. 네. 응급으로 사용 가능한 의료 장비나 아니면은 뇌혈관 시술이나 심혈관 시술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은 환자로 온 일반인이 그거를 확인하기 또 어렵거든요. 시설 규모 자체도 상대로 작기도 하고 이제 비치된 약물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단은 환자 자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검사 설비나 당시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안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의료의 질을 좀 고려하면은 권역, 지역센터 그리고 기관 순서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환자로 온 입장에서는 응급실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쏠림 현상이 덜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어떤가. 농촌으로 가라. 귀촌하십시오. 아니면은 병원 핵심 인력이라든지.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2011년에 김명란법이 나오면서 네. 어떤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입원, 수술, 새치기를 하는 그런 관행을 금지한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더 나오는 게 없던데 그 이후에는 뭐 어떤 누가 중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잘 봐달라 그런 전화가 오는 적은 한 번씩 있었어요. 난 기자가 아팠는데 우리 병원 이용한다 이러면은 뭐 어디서 전화 와서 이런 분이 온단다. 난 정말 섭섭하더라고. 난 진짜 내가 평소에 친절한데 그럼 뭘 더 내 평소에 뭐 개판으로 지겼나? 그래서 내가 확 섭섭해서 선생님 제가 평소에 많이 불친절한가요? 선생님 그건 아닌데 좀 더 봐달라 이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끊었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 받아도 의사나 간호사는 내 할 바 아니고 한 명의 환자로 대하는 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특혜주고 이런 거 없어. 똑같은 환자야. 맞아요. 그렇게 막 잘해줘봐야 콩콩을 떨어지는 것도 없고 똑같은 걸 받는데 민원만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냥. 빨리 진료보는 방법을 요약하면은 병원 정기 업무 시간에 내원하는 게 유리하고 응급질환이어야 된다. 권역센터급 미만의 응급실을 고려해본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안 아프잖아요 지금. 진짜 찐으로 아프다? 이런 거 없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맞아요. 진짜 안 아픈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해. 이 유튜브 하려고 한 거야 그냥. 아프면은 머리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 나 아프다 가서 어디든 가서 이제 진동작 하고 소리 지르지.